인간은 죽기 직전에 지난 모든 날이 좋았다고 깨닫는다고 한다. 후회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한 감정마저 살아있으니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린 살아있고 지금을 살고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답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다슬 작가님의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오해로 인해 억울하고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오해들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을 보고 내용이 궁금해졌는데요. 이 책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작가님이 느끼는 생각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짧은 글들이 여러 편 담겨있기 때문에 긴 글을 읽기 어려우신 분들도 조금씩 읽어나가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시간을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간을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올렸다. 일간 김다슬을 열심히 봐주시는 독자들이 진솔하게 답변했는데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후회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걸 안 하고 싶다 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나이가 많을수록 과거에 어떤 후회가 있든 그 시절이 찬란했다 여기고 나이가 어릴수록 후회했던 일만 눈에 밟혀 현재의 젊음이 찬란한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후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이 가장 찬란한 삶을 사는 거구나. 오늘이 내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에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인간은 죽기 직전에 지난 모든 날이 좋았다고 깨닫는다고 한다. 후회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한 감정마저 살아있으니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린 살아있고 지금을 살고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답다. 무례함을 상대가 예민한 거라 떠넘긴다. 본인이 무례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상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떠넘긴다. 적반하장으로 덜컥 화부터 내기도 한다. 뻔뻔한 낯으로 비겁한 행위를 서슴지 않음에도 당사자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도리어 네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것이라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 양심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그저 모르더라. 그런 생각까지 닿을 개념이 없기에. 평소 그러지 않던 사람이 예민하게 군다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다. 배려나 생각 없이 하는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신경을 긁는 거다. 더욱이 그런 모습이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자주 보이면 겉으론 티나지 않아도 속으론 누적된다. 그건 짜증이기도 하고 서운함이기도 하다. 해소가 되지 않으니 참다 무의식 중에 툭툭대며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성적으로 겨우 갈무리해서 상대에게 이러저러하다고 말을 해도 그건 네가 예민한 거라며 떠넘기면 기가 막힌다. 누가 갑자기 예민하게 구는 이유를 모르겠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곰곰이 돌이켜보면 먼저 무례한 짓을 저질러 놓고 상대를 예민한 사람으로 포장한 자신이 부끄러울 테니. 갑자기 돌변한 이유. 평소 그러지 않던 사람이 태도가 돌변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운 변화로 보인다. 인재야 본성이 드러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태도가 급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말 못한 고민이나 감정이 쌓였다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저 말없이 참아왔기에 상대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 꾹꾹 누르고 넘어가다가 물에 끓는 점에 다다른 것처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 끌어넘친 거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폭발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주로 주위에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주원인이 있다. 터져나오듯 분출한 결과가 태도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고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일을 원망하고 타박하기보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음을 먼저 알아줬으면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는 건 되레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먼저 말할 때까지 곁을 지키고 보듬는 게 좋겠다. 그동안 나와 주위 사람을 위해서 많이 참고 인내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이기적으로 굴 것. 무조건 참고 이해해줄 거 없다. 상대에게 가시돋친 말을 예사롭게 꺼내지 못해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간다. 상대의 이런저런 사정을 먼저 들어주고 이해하려 한다. 이런 배려를 반복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양보해야 한다는 말을 주입받아 몸에 밴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이 곧 좋은 사람이라 배웠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희생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우선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갈수록 시간을 뺏기고 몸과 마음은 구석으로 몰리기 마련이다. 알아야 할 점은 상대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든 얼만큼 잘하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떠날 사람은 떠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삭막하고 허무한 이유다. 결국엔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애써 정성을 쏟을 이유가 없다. 자기 먼저 생각하자. 타인에게 적당히 이기적으로 구는 것도 필요하다. 굳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희생하며 맞춰주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렇게 남은 사람에게 몰아서 정성과 시간을 쏟는 게 좋다. 그게 현명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행여 미움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망설이지 말기.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나쁜 인연을 걸러주는 걸음종이. 시간은 걸음종이와 같아서 흐를수록 자연히 나쁜 인연을 걸러준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속이 꽉 찬 알맹이 같은 사람만 곁에 남는다. 유익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관계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관계가 제일 먼저 사라지고 친분이 있더라도 얕은 관계가 그 다음 사라진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이 알아서 정리되는 거다. 이처럼 자질구레한 인연은 결국 길게 가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주변에 해로운 관계가 인연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속을 태우며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누가 내 사람인지, 진실로 좋은 사람인지 애써 알고 싶다며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중 누가 내 사람인지 선명하게 가려준다. 할도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알맹이인 내 사람만 남아 건강하고 이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비밀을 말하는 방법. 어릴 땐 이 사람이라면 지켜주겠지 싶은 사람에게만 비밀을 말했다. 커서는 이 사람이라면 새어나가도 상관없다 싶은 사람에게만 비밀을 말한다. 비슷한 듯하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다. 전자는 비밀을 발설하면 용서가 안 되고 후자는 비밀을 발설해도 용서가 된다. 전자는 상대보다 내가 우선이다. 나의 비밀을 발설하는 건 나를 배신하는 행위이기에 신뢰는 산산이 부서지고 믿음만큼 배신감도 크다. 용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후자는 나보다 상대가 우선한다. 비밀을 발설해도 상관없다는 건 비밀보다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다. 발설에 의한 배신감, 모욕감보다 상대가 소중하기에 용서할 수 있다. SNS에서 한결같이 나와 내 글을 지지해주는 독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개인사를 털어놓게 됐다. 개인정보와 몇 가지 비밀 이야기였다. 만에 하나 그가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안주거리로 얘기한들 배신감은 느끼지 않을 거다.
안타까운 심정은 들겠지만 비밀보다 그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비밀은 지켜줄 이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새어나가도 상관없는 이에게 털어놓는 것이다. 상대를 보다 성숙하게 믿는 방법이다. 최악의 위로.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정말이지 최악의 위로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단지 압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작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 나는 더 심했다. 그런 나보다 더욱 힘들고 심각한 사람도 세상엔 널렸다. 그러니 별것 아닌 일로 나약한 꼴 보이지 말고 그럴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이런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10중 8구 위와 같은 흐름으로 대화가 전개된다. 힘듦은 경쟁이 아니다. 남과 비교하고 순위를 매겨서 번쩍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 힘든 사람에게 그런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사람마다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것처럼 발이 빠지는 좌절의 깊이도 개인마다 다른 법이다. 힘듦이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라 그렇다. 그러니 타인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저런 말을 위로로 하는 사람은 반대로 기뻐서 웃을 때 이런 말을 들었으면 한다. 너보다 더 기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너 정도는 웃을 일도 아니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긴지 알 수 있다. 힘을 주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접근법이 틀렸다. 힘은 강요하거나 압박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니 그저 귀담아 들어줬으면 한다. 누가 듣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제법 가라앉으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는 시간. 내 상태와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나를 살피는 것, 지금의 기분을 파악하고 이유를 알아야 스스로 이해하고 대처도 할 수 있다. 혼란은 원인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면 일상이 붕 뜬 것처럼 불안해진다.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기분도 좋지 않고 주위에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다. 단단한 마음을 지닌 안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매일 마음의 정돈이 필요하다.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무엇에 관심이 갔는지, 어떤 일에 기분이 좋았고 불쾌했는지, 누가 좋았고 싫었는지, 무슨 상황에 내 마음이 움직였는지 세세하게 돌아봐야 한다. 되짚어보는 작업이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내가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 나를 마주하고 아는 일, 이보다 유익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내가 나에게 쓰는 시간은 단언컨대 가장 아깝지 않은 시간이다. 타인의 사랑을 바라기 전에 먼저 나부터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담아낸 저자의 생각들이 인상 깊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